안녕하십니까, 선생아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서동 씨가 자수전에서 아버지 서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좀 나쁜 평을 했길래 그 당시 좀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서세원 씨랑 그 서동 씨 관계를 제가 사주를 풀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거는 서정 씨 사주에 관이 너무 칠사이 너무 발달해서 나름대로 강박관념 있는 사주예요, 서정 씨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한테도 그렇게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원인은 결국 서정희 씨와 서재현 씨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서정희 씨 사주 풀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서정희 씨가 추운 자월에 태어난 병화입니다. 그래서 병화 신약 사주의 조후로 그렇죠? 그럼 용신은 뭐다? 목화입니다. 용신이 목화거든요. 용신이. 근데 여기 보시면 서정희 사주를 보면요. 여기 평관 칠살이 이렇게 완투 이렇게 있고 자까지 있습니다. 병화를 둘러싸가지고, 그쵸? 칠살이 이렇게 임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인병추이라 해서, 좀 두려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된 남편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평관이 발달한 사람들이 약간 우울증도 있고요. 일단 남편 복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무심히 결혼을 한다면은, 그냥 평범하게 결혼한다면은, 결혼한 상대방이 전혀 뜻밖으로, 포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수욱화로 이렇게 딱 치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서 치니까 엄청 안 좋은 거죠. 서정현 씨가 18세 때 결혼했는데, 바로 이 술에서 결혼했습니다. 술에서. 자, 여러분들, 여자가 결혼하는 거는 자식을 낳을 때 결혼을 많이 합니다. 관보다. 남편이 올 때보다 오히려 자식이 나올 때 혼자 자식을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술대운의 화생토로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18세 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충 잘 사는 줄 알았는데 2014년도 갑오년에 바로 서세원 씨 폭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정희 씨에 대해서. 자, 이때 운을 보면요. 여기서 오화가 와가지고 이게 좌우충이 된 거죠. 좌우충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서정희 씨 사주에는 인호술 화국도 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정희 씨가 이때 그동안 억눌려온 다시 말해서 이 흉폭한 칠살에 대해서 대항을 못하고 있다가 이 갑오년에 어느 정도 힘을 얻으면서 좀 이렇게 다투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가 신랑이고 남편이고 그리고 오화가 본이니까 큰 충돌을 빚었다. 축이 났으니까 이제 대판 싸움이 난 거죠. 여러분들 그래도 서정희 씨가 이렇게 이 신약 사주에서 참다가 싸웠다는 건 그래도 서정희 씨한테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좀 참을 수 없다. 이런 어떤 비분관계가 있었다 좀 봐요. 그래서 대판 싸웠는데 결국 서세호 씨가 폭행을 하면서 이 문제가 언론에서 불거졌다. 그러고 나서 열미년, 이 미가 오면요. 이게 술미 형살로 관제구설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열미년에 이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정희 사주를 보면요. 임수, 자수로 해서 그 남편 복이 없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남편이 포악할 수도 있고 나한테 굉장히 압박을 한다 이렇게 나온다 이 꾀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자제분이나 여러분들 사주에 이렇게 이 남편이 이게 이렇게 이 평간칠살로 강하게 충을 때릴 때는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하셔야 되냐면요. 그만큼 더 결혼을 할 때 상대방 사주 꼭 봐야 됩니다. 남자 쪽 사주를. 그래서 반드시 잘 체크해서 그냥 사랑하니까 해서 눈이 먼 채로 결혼하면 절대 안 되고요. 냉정하게 남자를 사귈 때부터 그 남자의 사주와 내 사주를 보고 그리고 궁합도 보고 그리고 그 남자의 운도 보고 해서 나랑 잘 맞는 원만한 남자를 그로서 또 골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주에서 이렇게 평간칠살 이렇게 와서 남편 복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굳이 그렇게 결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는, 예? 사주를 보는 이유는 운이 나쁠 때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운을 바꿀 수 있냐, 활사주를 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운을 풀릴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사주를 보는 이유는 뭐다? 나한테 나쁜 운이 오고 나쁜 운이 올 때는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한테 좋은 운이 올 때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증폭을 시켜서 훨씬 더 좋게 만드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주를 보는 목적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게 아니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쭉 경험한 바에 하면 사주를 미리 봐서 나쁜 걸 미리 알면은 사실은 그걸 피해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미리 대비하니까. 미리 대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주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주대로. 꼭 우리가 사주가 이렇고 운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피해가야 된다, 미리 알면서. 그게 저는 우리가 사주를 보는 그 효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현재 지금 이분이 59세인데 현재 5대5입니다. 5대5. 자, 5대5는 어떻게 돼 있다? 바로 인호술 화국이 돼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분이 기운이 나는 거예요, 기운이. 이게 병화일간의 신약인데 인호술 화국이 오니까 힘이 넘치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약하다가 이제 신강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 이 임수를 다 견딜 수 있는 거죠.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왜? 이게 임수가 남편도 되지만은 대중도 되는 거니까 다시 그동안은 대중으로부터 피해 다녔다가 대중으로부터 겁을 먹었다가 이 인호술 화국이 오니까 어떻게 했다? 대중하고 내가 당당하게 나설 수 있다. 다시 해서 연예계에서 재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게 좌우충이 되니까 지금 사실은 서동훈 씨 책으로 인해서 서세훈과 서정희의 관계가 다시 또 이제 세간의 구설을 오르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바로 좌우충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액땜을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액땜을 했다. 그렇죠? 액땜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운이다. 그리고 이분의 운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거는 이민년부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이민년. 그리고 내년도 뭐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신금이 신축이니까 병신합이 돼서 내가 비로소 어떤 먹고 살 잘못이 생겼다. 다시 고정적인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고정적인 내가 출연이 되는 거죠. 확실하게 좋은 어떤 그 출연진으로서 확정도 되는 게 바로 내년의 운이죠. 신축년. 자, 올해는 경자년인데, 그렇죠? 경자년인데 이게 5대운, 다시 말해서 대운이 오니까 인호술로 불의 대운, 불의 환경에서 다시 말해서 신약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용신의 운에서 경자가 되면 뭔가 횡재의 운이 온다는 거예요. 횡재의 운이 경금은. 그래서 세운이 약간 밀려도 대운이 받쳐주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서 내가 생각지 못한 재물도 벌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내년에 가서는 좀 더 자리가 안정적으로 굳혀지면서 내후년 이민년 가면 되게 좋죠. 용신운이 제대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62세에서 5년도 을목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용신이 남으니까. 또 이분이 말년이 좋은 게 72세, 72, 3, 4, 5, 6에 바로 간목의 운이 오는데 여러분들 을목은 잡초기 때문에 땔감으로 이렇게 썩당히 좋지는 않아요. 근데 간목은 뭐다? 바로 소나무이기 때문에 땔감으로 제대로 작동하니까 이 병화 신약이 굉장히 반가워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2세부터 5년간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말년 묘도 제가 볼 때 이 묘가 술이랑 만나면 묘술 화국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토가 불로 바뀌니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임묘 한목이 되니까 또 좋습니다. 그래서 서정희 사주는 말년이 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또 왜 퀘션하셨어요? 말년이 좋을 수 있는 건 또 뭐냐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말년이 좋은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은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거니까. 이 어릴 때 보시면요, 경금, 유금, 신금 이렇게 해서 이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썩 좋지는 않아요. 왜? 병화 신약사주이기 때문에 금을 용신을 쓰지 못한다 이죠.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이때 마음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로. 왜? 금이 오니까 이 임수가 막 날개를 단 형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만드는 건 금인데 금의 대운이니까 어떻게 금생수로 흘러가니까 더 흉폭하게 난리 친 겁니다. 흉폭하게. 뭐가? 편간칠살이.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서세원 씨의 부부관계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굉장히 이 사람이 못 살게 굴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러다가 이제 5대운이 오니까 5대운에서 이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그래서 인호술 화구로
내가 좀 생기고, 뭔가 서세원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 좀 해야겠고, 남편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등이 오고 결국은 그것이 폭행으로 되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서세원 씨가 폭행을 했다는 거는 서정희 씨가 옛날처럼 그렇게 순순하게 따라오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억하심정에서 폭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폭행을 한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을미년에 술미로 이혼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따지고 보면 결국 이 사람한테 이혼이 나쁘지 않았죠. 왜? 을미도 불이거든요. 그럼 결국 서정희 씨는 뭐야? 불의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토도 결국 불입니다. 뜨거운 아라비아 이 모래거든요. 그러니까 술미 좋았다. 단 축술미 삼형이라 해서 이혼은 했지만 이때 당시 구설이 상당히 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구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서정희 씨는 기본적으로 이 사주에 남편의 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서정희 씨가 만약 재혼을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일단 좋은 운에서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용신 운에서 좋은 운에서 궁합과 사주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남자를 찾으면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미 한번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사귀기 전에 사귈 때는 반드시 그 남자의 궁합과 사주 이거를 딱 보면은 여기서 천상배필이 되면은 제가 볼 때 서정희 씨가 힘들지 않다. 그래서 뭐 물론 왜냐하면 사주적 궁합 좋은 사람 찾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재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남자를 찾을 수만 있다면 재혼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내 운이 좋을 때 나랑 궁합 사주가 맞는 남자를 만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자가 일간에 목이 좋습니다. 일간이. 그래야지 목생화로 남자가 병화를 사랑을 하는 거죠. 목생화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일간은 목이 남자의 사주에 목이 좋고요. 일간은 예, 뭐 간목이 좋을 것 같아요. 일간은. 그리고 옆에 오행들은 이 물을 흡수해 주니까 옆에 오행이 여기서 목화가 좀 강한 남자. 예? 예, 강한 남자. 그리고 그 성격도 좀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남자. 사주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 대운이 흘러가는 것이 지금 서정희 씨가 운이 잘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도 대운이 이렇게 잘 흘러간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은 저는 뭐 행복한 가정도 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확률상 굉장히 적으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야죠. 좋은 배필을 만나는 건 사실은 그만큼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랑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이제 할 때는 이제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봤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믿을 수는 없고 이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결혼한다면 좋을 거라 좀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새 역학 강의를 하는 중인데 3개월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고 이거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합니다.